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승기 변호사님께서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밝으시네요. 어제하고 달리. 아, 그렇습니까? 어저께 법정에서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어제요? 예. 좀 씁쓸한데. 아, 그래요? 아, 예. 아무튼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뭡니까? 어깨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방위비 독촉, 전작권은 나중에입니다. 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낸 공동 성명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져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측이 이 문구 삽입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미국 측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이 거부했어요? 예, 올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현재까지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예. 결국 이 미국 측이 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협상 카드로 해서 이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모두 발언에서 이제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한 말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죠. 나토를 비롯한 다른 동맹과 함께 집단 안보를 위해 조금 더 기여를 해라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이제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국에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제는 요청을 할 때 미군 감축 카드를 써온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독일의 예인데요. 이 독일이 국내 총생산 이제 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해서 이제는 나토의 예산 분담을 늘리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 미군을 이제 1만 2천 명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결국 주한미국 감축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건 독일 상황이고. 예. 아니 지난 3월에 방위비 협상에서 이제 잠정 합의안이 우리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타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이를 거부했었잖아요. 예. 당시 우리나라 미국이 이제는 지난해 분담금 그러니까 1조 한 38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3% 정도 인상하고 협정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기로 이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에서 지난해 분담금보다 50% 인상된 이제 13억 달러, 1조 5천억 원 정도를 요구했고요. 그러자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13% 인상하는 이제 마지노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한미 양국이 이제는 상호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제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을 결정하자라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요. 사실상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맞아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방위비 협상 문제도 대선 이후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되든 방위비 증액은 이제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증액되는 액수가 좀 달라질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게 과도한 동맹 비용 요구는 좀 비판적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증액 요구의 강도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이번에 논의가 됐었죠? 예, 근데 이 역시 아무 소득이 없고 오히려 지난해 합의안보다 퇴보했습니다.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는 한미 양국 장관이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을 명기를 했습니다. 2020년으로.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춰졌기 때문에 이걸 언제 정할지가 문제됐는데 이 미래연합사는 전미 작전 통제권이 이제 우리 측에 전환된 후에 편성될 우리나라 군대의
주도의 이제 연합사령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서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이 전자권 전환을 위한 세부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방법이 있는 검증 평가 단계가 있는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문 대통령 공약이 그 임기가 이제 2022년 5월까지죠. 예. 그때까지 그 전자권 전환을 마무리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미 국방부 측에서는 이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자권을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시간표보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자권 조기 전환의 조건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뽑히는데요.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의 이제는 그 변화, 이게 이제 합의가 이미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3가지 조건만 해도 짧은 기간 안에 충족시키기가 사실 어려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전자권 조기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시키고 방위비 분담금 독촉장만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방위비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뉴스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 앞으로. 참.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최악의 전세난 경제부총리의 고충입니다.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위바위보하고 제비뽑기로 그 세입자를 정하는 뭐 오픈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예, 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얘긴데요. 네.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9팀이 집을 보러 와서 그 자리에서 5팀이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이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분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야, 심지어 이 참. 집은 아직 현재 세입자가 있는데 이사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현 세입자의 이사 시점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조건까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서민들의 이 전셋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을 보고 전세를 내놓기도 한답니다. 예.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면접을 보는 시대가 왔네요. 예. 이야, 이건 뭐 그리고 이게 지금 서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최근에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예. 이분도 그 전셋집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 전세 난민 처지가 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예. 홍 부총리가 현재 이제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내년 1월에 만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집주인이 나 실거주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결국 이제는 전셋집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런 전세난에. 아이고 참.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토부가 그 소위 홍남기 방지법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다음 주 중에 이제 입법 예고를 거쳐서 빠르면 12월 중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을 말하는 건데요. 예. 이 규칙은 이제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는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이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함께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맞는 얘기네. 임차인이 갑자기 나 2년 더 살래 라면서 말 바꾸기를 하는 걸 예방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홍 부총리가 이제 이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제 홍 부총리가 경기도 의왕시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걸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계약이 됐는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2년 더 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예. 네, 물론 이 세입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당시 세입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전세 매물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더 있기로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이해가 되지만 아마 홍 부총리 입장, 임대인인 홍 부총리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올 12월부터는 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가 이제는 딱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돌발 사항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 여러 가지로 되게 그 골치가 아프시겠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승기 변호사. 예. 그 마지막에 우리가 또 전해드리려고 했던 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은 그 월요일 날 우리가 한번 예. 좀 다루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